안녕하십니까.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북어할 첫 시간입니다. 북한이 성큼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했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북한도 가까워지고 통일도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통일도 기원하고 북한도 좀 알자 하는 차원에서 북한 알기 수다를 저희가 오늘부터 떨어보려고 하는데, 다 대한민국 분들이면서 북한에 좀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출신의 분들을 포함시켜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멤버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기는 중국에서 오셨는데 왕신화 씨, 여기는 조상이 중국에서 오신, 지금은 한국에 산 지 오래되셨죠, 우리 공웅재님, 또 북에서 오신 우리 김수진님, 러시아에서 오신 이리나님, 그리고 지긋하게 벗어지신 우리 김형덕 의장님. 자, 이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서부터 해볼까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산동성 외해시에서 온 왕신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인 거죠? 네, 국적 바꿨어요. 그럼 한국인이에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따자하오. 아, 발음 좋았어요. 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북한에 한 20여 차례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말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말이 선거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온 김수진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 8월부터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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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이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9년 됐어요. 지금 한국인입니다. 국적 단지 10년 넘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저는 1994년대 한국에 왔고요. 이제 25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서로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다 대한민국에 모여 사는, 우리가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뜻깊은데, 우리가 모이게 된 계기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사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별로 기대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아주 간단하게, 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는데 앞으로 남과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 소회 이런 거를 수진 씨부터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막 돌아갑시다. 네네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날 아마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TV를 본 것 같은데, 첫 만남이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세계가 이제 보고, 아, 이렇게 어느 날 문득 통일이 오겠구나. 믿음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제가 이 남한에서도 열심히 이제 통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 코리언, 네? 네.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제 남북 관련해서 통일이나 이런 것이, 이런 작은 인터넷 방송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작은 노력이 앞으로 이제 더 큰 걸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해서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진 씨는 말이에요, 진짜 어디 거의 무슨 정식 방송국 아나운서 같아요. 저 우리 모두 코리안 그죠? 선창 한번 네. 재차 한번 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네. 우리 모두 코리언! 우리 모두 코리안! 네. 웅재 씨는 한 20번 갔다 오셨다고요? 아. 불법으로? 아닙니다. 통일부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사실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에서 일주일에 2번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타고 가서 이제 인도적 지원 관련된 일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아침에 8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북한 평양의 공항에 도착하면 오후 5시 45분 그 정도 되거든요. 남과 북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먼 거리를 사실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넘어서 북측 지역을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새로운 통일의 기운을 얻어서 네. 재밌게 네.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재미없게 자기소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 김영덕 소장님. 사실은 북한하고 남한하고는 물리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지역에 불과한 거예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나섰으니까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 특히 우리 같이 다양한 삶의 경험, 과거의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계속 활동들을 함으로써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과거에 몰랐을 때는 아주 부정적인 나라죠. 알고 보면 다른 나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 못할 이런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좁혀내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좁혀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벌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좁힐 수 있으면 북한하고도 좁히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계기가 이제 우리 북어알에서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자기소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리나는 이번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기차 타고 통일되면 네,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비슷해요. 우리 같이 다 합쳐야 되는 건데 생각이 그래도 빨리 통일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잠깐만, 이리나가 갈선은- 러시아의 구체적으로 어느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네, 블라디보스톡.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기차로 연결 다 돼 있죠. 네네. 그래 기차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지금 러시아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러시아 사람들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러시아 사람들도 예, 러시아 사람들도 북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북에 생각이 대해서 많고.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올바른 정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학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보시다시피 중국 출신, 부산 출신, 북한 출신, 러시아 출신, 또 북한 출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북한에서 사실 다 같이 잘 몰라요. 하지만 자기가 느낀 북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에 살고 있는 여러 이제 이주민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런 프로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됐던 북미 정상회담 그 얘기를 잠깐 시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한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인상이 깊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트럼프가 외국의 정상들을 만날 때 힘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손을 뭐 꽉 쥐고 끌어당기고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꼭 끌어안고 3번을 꼭 끌어안았다고 하는데 시작할 때는 악수했고 네네. 헤어질 때 3번 이렇게 했죠. 네네네. 그럼 각 나라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인사법은 좀 어떤지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다른 문화들을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주로 인사를 많이 우리도 할까요? 보응을 해요. 러시아에서도 악수도 하고 보응을 하고 장소에 따라서 뽀뽀도 해요. 물에다가 이렇게 3번 뽀뽀 그 옛날 정통적이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뭐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니, 근데 안아주지는 않죠. 뽀뽀를 볼에다 하는 볼에다가 거예요? 하는 아니면 거예요, 3번. 볼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유럽 뽀뽀하는 사람들은 거, 부딪히는 거죠. 뽀뽀하는 거예요. 볼에 키스하는 거죠. 그렇죠. 그 키스죠, 뭐 뽀뽀죠, 키스죠. 아니, 그래서 뽀뽀란 말에 좀 안아주긴 안아줘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3번 할 때 그거 봤어요? 나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헷갈려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할 때 순간 어정쩡한 그걸 보셨나 모르겠어요. 되게 그게 우리는 익숙치 않죠. 근데 한국에는 그래서 그런 없잖아요. 아니 북한에는 포옹을 합니다. 친한 의미로 친밀한 의미는 포옹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만나면 포옹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친한 사이는. 그리고 원래는 말로 인사하는 게 기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거리감이 있는 경우고 얘는 느낌이 있다. 그럴 땐 포옹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여성들끼리도 그렇게 어때요? 여성들 그냥 보통 사람들
처음 만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사를 하죠. 그냥 인사하죠. 뭐 악수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높은 급에 있는 분들이 하고. 먼저 이제 손을 내밀면 잡는 거고 이제 악수도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제 악수까지 가는데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죠.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보통 남자들끼리는 아주 친한 사이에 친구였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포옹을 합니다. 네. 그게 더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포옹하는 게 반갑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악수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악수하거나 말로 인사하는 건데 친하다는 의미에서 포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포옹이라는 건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나만의 고마움이 있었겠죠. 중국에서는 어떻죠? 중국에서도 보통 말로 니하오라고 이렇게 인사하고요. 정식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거고요. 포옹하는 건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포옹은 북한하고 비슷해요. 아주 친한 사이. 네. 친한 사이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지. 같이 껴안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만 잘 없는 거예요. 반갑고. 보험. 네, 근데 사실은 반가워서 이번에 친하고.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야 처음에 과연 어떻게 악수를 할까 이런 거를 굉장히 언론에서 관심 갖고 보잖아요. 네. 근데 악수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 학자마다 설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손에 칼 갖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너와 나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흔들잖아요. 그거는 요 안에 무기를 감춰놓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연장자시고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평화 정책의 입장을 밝히셨고 미국 쪽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대등하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감사는 표시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 정도의 마음을 표시한 거라고 봐요.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악수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좀 풀려서 한 거다. 네. 포옹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정상회담 했던 장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정상회담 장소를 뭐 몽골에서 한다, 뭐 싱가포르에서 한다, 뭐 판문점에서 한다 이야기가 많다가 결론은 이제 싱가포르로 났는데 카펠라 호텔에서 센토사 섬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제가 듣기로는 아시아 최초의 뭐 6성급 호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호텔 많이 이용해 보셨나요?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북한에서 유명한 호텔이 어떤 게 있죠? 북한은 워낙에 뭐 고려 호텔 고려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평양 외에는 지방에는 어떻다고요? 호텔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관이 지방에는 있죠. 호텔? 여관이라죠. 네, 국영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여관이 있죠. 근데 이제 시설이 한국의 일반 모텔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여관. 네. 중국말로는 여관. 빈관은 3星级, 4星级, 뭐 5星级 이렇게 별 5개, 별 4개, 별 3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류관라고 해요. 류관. 류관. 모텔하고 비슷한 거. 근데 시설은 한국 모텔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나요. 훨씬 좋다는 거죠? 아니요,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중국에서 아, 여관이요? 호텔에도 여관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써요. 그냥 빈관라고요. 빈관라고요. 이리나는 호텔 많이 이용해 보셨습니까? 많이 안 이용해 봤어요. 워낙 그냥 여관만 러시아에서 여관이란 개념은 있어요. 모텔 같은 개념인가요? 모텔급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좀 떨어지지 한국하고. 우리 또 샤워장에는 이렇게 바닥에 물 뿌리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안 돼 있으니까 배수가. 건식. 건식. 아, 사우나니까. 그래서 그거 좀 러시아 사람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샤워를 해야 되나. 바로 바닥에 뿌려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러시아는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를 지금 호텔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호텔은 사실은 제가 많이 이용했어요. 각 나라별로. 그런데 호텔을 일반 시민들 주제로 잡긴 힘들죠. 왜냐하면 그쵸. 중국의 여관도 마찬가지죠. 여관이라는 게 한 5-6명이 들어가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게 용인이 안 되는 거고 중국은 또 그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 지금 평양이나 이런 데 좀 좋은 호텔 올라가는 거 말고 어쨌든 여행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자유롭든지 간에
그런 여관은 그래도 좀 많이 있어요. 네, 지방에? 지역마다, 네, 지방마다. 네, 요가는 국영 기업소로 돼가지고 청진시라면 한경북도의 도 소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래도 요관이 잘 돼 있고 각 도 소재지들만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시군 정도 되면 요관이 네. 다 있습니다. 네, 있고요. 네. 요관이 우리나라 모텔보다는 그 크기는 더 크고요. 크고 방도 넓고. 방도 넓고 네. 괜찮습니다. 네. 북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닌데 근데 수도 샤워 시스템 같은 게 약간 좀 떨어집니다. 네. 우리보다는. 근데 부르기는 다 그냥 여관이라고 네, 부르는 네, 거예요. 네. 어디나 요관. 여관 말고 우리는 옛날에 여인숙이 있었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개념은 그런 건 전혀. 여인숙 개념이 있는데 네. 여인숙이라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할수 못 있는 합니다. 게 그런데 이제 없죠. 민박집이 있습니다. 네, 개인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전 주변에. 아니 요새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남녀가 낮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하는 걸 집을 막 빌려주고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 많아요. 지금 많아요? 많죠. 예. 북쪽 많고 남쪽도 많고 러시아도 많고 많죠. 중국도 많고 다 필리핀도 있어요. 많고 다 많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게 쇼타임이라고 해서 짧게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너무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없죠. 중국에 아주 많아요. 그래요? 러시아도 근데 저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왜 중국에 사신 분 아닙니까? 건전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요새는 뭐 호텔에서 선도 보고 뭐 또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상당히 대중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결혼식을 뭐 한다든가 결혼식도 뭐 거기서 다 하진 않죠. 호텔이라는 게 좀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건데 진짜 북한에서는 결혼식은 어디서 하나요? 북한에서도 결혼식은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서 기념을 많이 하는데 북한의 결혼식은 보통 한 3일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3일? 네. 그게 보통 네. 사람들도? 네, 3일 정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휴가를 그거는 내서. 신부 측과 신랑 측이 있으면 매일 먼저 이제 신부 측에 가서 인사를 드려서 하루를 잘 신부 측의 친인척들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또 신랑 측에 가서 또 이제 그 인사를 다 드리고 집에서 하거든요. 양쪽 집에서 상을 차려놓고 집에서?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면 두 부부가 같이 장인 장모한테 딸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그걸 3일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보통 한 3일은 굉장히 성대하게 하죠. 거의 뭐 말잔치. 그렇죠. 수준이죠. 아니 그거 네. 혹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요새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그렇게, 얘기네. 예. 특별한 장소 무슨 뭐 호텔이나 무슨 마을회관이나 거창한 데 아유, 빌려서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양가 집에서 결혼식을 하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구경은 어떻게 가요? 그리고 신혼여행이 없어요. 신혼여행이 없고 뭘 하냐면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한경북도 청진시다 이렇게 더 소재지가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것이 동상이 있죠. 시내 가장 중심에 있는 김일성 동상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꽃다발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게 이제 첫 순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을 시내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 게 저분들이 결혼식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행사죠. 러시아하고 비슷해요. 예, 맞아요. 러시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식당에서 많이 하는데 레스토랑에서 많이 네. 하는데 우리 특별하게 이렇게 예식장 같은 거 없어요. 네. 결혼 등록소에 먼저 혼인 신고하고 네. 반지 교환하고 네. 이제 도시 주유점 같은 거 딱 한 바퀴 돌고 사진 네. 찍는 거예요. 네. 비슷비슷해요. 러시아 북한이랑. 문화가 한국에 많이 아마 땄죠. 많이 온것 같아요. 많이 간 거 그쪽에서. 같아요. 네. 그 결혼 문화, 네. 러시아 그런 문화가 문화가. 들어오고. 건축 문화도 러시아 쪽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들어보니까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 이런 빵 같은 거 안 네. 먹어요? 안 깨물어요? 빵? 결혼할 때? 하객들이 빵을-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 이제 하객들이 레스토랑 들어가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한테 빵 내미르는 거예요. 깨물으라고. 그리고 제일 많이 깨무르는 사람이 나중에 집안을 주도권자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 빵을 왜 풍습이 깨물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네. 주식이 밥 문화기 때문에 네. 플레이브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술 먹고 나서 잔은 뒤로 던지는 거예요. 깨지라고. 깨뜨리는 거. 일부러 깨트리는 문화가 일부러 있다고 깨뜨리는 거.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시작하라고. 그 의미로. 그 지금까지 있어요. 중국은 하루? 네, 하루예요. 보통 시골에서는 양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 아침 일찍 신부적의 손님 이제 다 찾아오시고 남자분 아침 일찍
여자분은 집에 오셔서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한테 신발까지 신어주셔야 돼요. 네. 중국은 여자가 아주 그쵸. 이러니까 신발은 꼭 신랑은 신어주셔야 돼요. 신랑 신어주시고. 신겨줘야 되죠. 그쵸. 그리고 뭐 업고 그 신부 태우는 차에 업어주시고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쯤 맞춰서 신랑 쪽에 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신랑 쪽에 손님하고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례가 있고 뭐 그런 주례가 이벤트를 하진 않나요? 그거 없어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하실 때 주례가 있어요. 호텔에서 하는데도 아침에 똑같아요. 도시에서 할 때도 신랑분 아침에 일찍 먼저 신부한테 가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똑같이 저희 엎어주시고 차 태워주고 호텔 저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서 하실 때는 이제 신부하고 신랑 쪽에 양쪽 손님 같이 모여서 하신 거예요. 주례 얘기 나오니까 북한에서 결혼식 할 때는 진짜 주례는 없나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풍속이 다르고요. 네. 아까 네. 김수진 씨가 얘기한 거는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네. 아주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평범한. 요새는 마을회관에서 결혼이 됐고 이제 3일 결혼이가 하루에 결혼하는 식도 바뀌었습니다. 요새는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호텔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은 데는 호텔에서도 그렇겠죠. 결혼하고 거기서 돈을 내면 해줍니다. 상당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남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한 드라마가 많이 방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결혼 문화도 남한으로 네, 많이 맞아요.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네. 전통적인 결혼인데 아직도 네. 북한이 도시화율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까 그 전통적인 네, 결혼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평양이나 이런 데는 이미 남한물이 많이 문화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화도 조금씩 바뀐 겁니다. 수진 씨는 북한에서 결혼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98년도 진짜 이제 그때는 문 열고 나서면 길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고 이럴 때 결혼식을 해야 될 나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뭐 저는 그런 전통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전통 결혼이라는 네. 게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예, 하는 그 전날을 이제 여자 측에서 먼저 식을 올리고 또 당일에 남자 측에서 데리러 오면 그런 게 있어요. 신랑 측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이제 신부 데리러 오는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뭐 2명이나 4명 이렇게 짝수로 오는데 그러면 신부 측에서 갈 때는 신랑 측에서의 인원이 2배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자 측이 어찌됐든 결혼식 할 때는 그래서 4명이 신랑이 측에서 신부 데리러 오면 8명이 가는 거죠. 가서 함께 저녁 때까지 놀고 파티를 하고 예, 그리고 오고 저는 결혼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그러면 그 한복 입고 하는 그럼요. 네, 한복 입고 남자는 웨딩 정장 드레스는 입고. 없어요? 이제 평양은 웨딩스에서 막 들어왔어요. 예, 지금. 예.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고 남자분들은 주로 정장. 정장을 입는데 예. 남자분들은 왜 한복을 안 그러게 입죠?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자 한복은 우리가 TV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 남자 한복은 별로 못 네, 본 것 같아요. 남자는 한복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잘 한복 안 입어요? 그렇죠. 네, 요새 양복. 네. 남자들의 최고의 예봉은 양복입니다. 넥타이 네. 매는 거. 그래서 네. 인민복은 인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다 양복을 선호해요. 네, 네. 한복은 너무 조금 뭐랄까 좀 부르주아적이었다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나 불편해서 한국에서는 한복이라고 그렇게 칭하는데 북한에서는 조선옷이라고 조선옷이라고 하거든요. 하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한국의 한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좀 가볍게 입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바뀌어서 한국의 막 전통 한복처럼 그렇게 입기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옛날에 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뭐 그걸 입고 모내기도 하고 애기도 업고 다니고 막 이랬던 그 디자인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피로연이라고 아시나요? 네. 피로연? 러시아에서는 피로연 하나요? 한국에서는 주로 피로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요?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연. 거 아니고 피로연 끝나고 나서 잔치하는 거. 우리 잔치 계속 하는데 결혼식 때 결혼식 내내 자체가 잔치라. 계속 내내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도 안 가요. 신혼여행. 끝나고 러시아도. 나서 바로 안 가요. 날 따로 잡거나 아니면 미리 갔다 오거나 돈 주면서 하나요. 아 이건 요새 옛날식이 아니고 요새도 요새도 그래요.
왜냐하면 다 대부분 일 다니잖아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휴가 빼기 힘들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이렇게 같은 날에 휴가 있진 않아요. 다 봉그러면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아니 그럼 결혼식 다음 날에도 출근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음 날에 출근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중국도. 아니요,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어떻게 하나요? 중국에 아마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북한하고 비슷하게 네. 결혼식 날 끝나고 다음 날 예, 신랑하고 신부 아, 같이 뭐 인사로, 예. 네네네 친정 집에 가서 인사드려요. 인사해야 돼. 네, 인사드려야 돼. 북한에는 선물 어떤 선물 받아요? 결혼식 때? 예단이라고 해가지고 예단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구나. 같이 예물 예단 다 있고 신랑 측에서는 신부한테 화장품부터 이제 그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렇게 쭉 다 해가야 되고 또 여자 측은 또 신랑이 뭐 시계, 양복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가고 아무래도 한국하고의 예단이나 예물 차이가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나 이런 요새 게 스트레스 엄청 예, 받죠. 근데 저희는 그냥 각자 되는 선에서 그리고 여자가 해갈 수 있는 게 뭐 이불 세채는 꼭 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예, 뭐 그렇지 한국처럼 너무 결혼식에 대한 그 어떤 부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이런 거는 별로 예, 없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남자가 집을 해가야 된다 뭐 그러면 사실 부담이 있는데 예. 북한에서 사실은 집이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주로 뭘 해가야 되나요? 북한의 남성은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무것도 안 아시겠지만 하는 겁니까? 워낙에 북한의 남성들은 예, 남성 권력이 좀 아, 있었고 시대가 남자로 변했는데요. 태어났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예. 하죠. 좀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들었던 감정이 남한에서는 결혼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자가 왜냐하면 힘든 것 같아요. 남한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진짜. 북한에서야 뭐 네. 자기가 소속된 집단 내에서 생활 잘하고 일 잘하면은 그거로서 최고의 인정받았으니까 가장이죠. 예. 나머지는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물질적인 그런 걸 축적을 못했을 때 남자 입장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이쪽 사회는 훨씬 더 크죠. 네. 근데 북쪽은 그런 게 자유롭죠. 결혼을 했어요. 네. 직후에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다 나간 누구네 집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아, 가는 결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 시댁이니까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요즘은 북한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이제는 좀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집 부모님들이 상의를 해서 작은 이렇게 그 집 옆이라고 해도 새를 나갈 수 있게끔 방 하나를 따로 마련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지금은 북한도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게 옛날에는 뭐 집은 국가의 소유다 해가지고 개인이 팔고 사는 게 없다는 그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나와 있는 법이고 개인이 다 이미 팔고 사는 게 형식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거래업자라고 해야 되나 브로커도 다 있고 예, 여기처럼 이제 뭐 은행이나 어찌 보면 내가 현금을 주고 사고 이런 집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소장님네 집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살던 집이 좀 못하면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 거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꾸는 것에 대해서 흔쾌한 겁니다. 네, 네. 근데 남한은 사유재산을 처음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네.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고 이게 돈으로 다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네끼리만 소통하면 그게 해결했던 거예요. 네. 북한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일 정도로 특히 이제 남자의 말 한마디는 뭐 천금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북한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술 마신 남자 절대 안 된다. 오늘 이렇게 술 마시잖아요, 두 분이. 막 마시다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내 집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말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남한하고의 차이점이 남한은 너무 이제 단계가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다음 날 돌아지면 또 바뀌어서 막 얘기하고. 계약을 하고 변호사를 사고 또 이제 뭐 법원에 가고 하는데 북한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히 집을 바꾸는 문제인데 내가 술 마시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을 바꾸겠다고 했다. 근데 다음 날이 돼서 물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 서로 말로 약속을 했으면 네 그냥 지키면서 더 좋게.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순수한 면이 많이 남아 있는 사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게 익숙하지가 아니, 그 얘기 않았어요. 들으니까 이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또
아주 뭐 복잡한 이렇게 어떤 조문을 만들어서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고 어떤 네. 합의문을 쓰고 하는 것 이상 네. 상호 간의 말을 통한 약속의 무게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네.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생활 속에서도 네. 훨씬 높게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북한의 문화는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TV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확대는 못 하겠는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나만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했을 때 지키려는 의지가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이 어떠한 약속을 했던 남북 정상이 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선택은 자기가 하면 곧 법이고 그거는 국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면 제일 밑까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너무 아니, 어렵잖아요. 남한은 안 그래요. 남한 네.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게, 말로 도와줄게, 도와주지 않아요. 네. 도와준다 그러면 네. 죽을 힘을 다 하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다 도와준다 그런다고. 네. 믿을 수가 없어 남한은. 아니 네. 근데 장마당이나 사사사이 시장에서 뭐 믿을 물건 수 팔고 없어요. 이럴 때 도와주세요 네. 하면 안 되고. 장사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야 이거 진짜 내가 손해보고 파는 거부터 시작해서 약간 뻥을 치잖아요. 네. 또는 인간관계 사회에서 뭐 사기도 치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남과 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딴 나라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을 하고서 지키는 정도가 그럼 북한에서가 더 강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예. 근데 여기 와서 또 남한화가 됩니다 또. 되죠. 아, 오래 살면. 아니 네, 강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또 남한에서 그 배운 걸 또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북한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대로 하면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긴 예스노라는 게 이게 페이퍼로 해서 법으로 그냥 구속되는 거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말하면 한 지키잖아요. 법이에요. 예. 예. 수진 씨가 제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없잖아요. 예, 예. 그죠?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이 남한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문화의 차이인데 네. 이 북한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강하죠. 부분이 강점이 있죠. 네. 지금 북한이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면에서.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항상 주장하는 게 남한이 겪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면서 발전하길 바래요. 남북한 애들 이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김정은 위원장 믿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다 퍼주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미국과 한국의 언론이 공유했는데 막상 정상회담을 하고 나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거든요. 호쾌하다, 뭐 리더십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풍채나 이런 모습이 북한 주민들에게 굉장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주민들 혹은 북한 여성들한테 그런 좀 배도 나오고 그런 풍채 있는 모습들이 매력적인 건지 좀 드물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러시아나 중국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배 나오는 건 매력 아니에요. 우리는 어깨가 커야 넓어야 돼요. 아. 키 크고 어깨 넓고 영웅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푸틴 등치 대통령은 크고. 아니네. 푸틴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푸틴 대통령은 키가 별로 안 크다면서. 안 커요. 푸틴 대통령이 162, 오.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 사람 이렇게 등치가 커야 돼요. 우리 원장님 타입이 북한의 여성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남자예요. 아니 그 여성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아니, 그건 본인이. 확실해요. 맞습니다. 키가 예. 아주 네. 크지도 않고 네. 아주 작아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아, 날씬해야 그래요? 되고. 네. 평균 키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네요. 네. 그런데 몸이 큰 분들이 또 흠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네. 그러냐면 몸이 큰 분들은 그 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구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흉이 되는 문화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20, 30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매력적인 남자는 우리 원장님 같이 날씬하면서 쫙 펴진 키가 있는 네. 이게 맞아요. 사람 지금 뭐저 표준키라고 하시니 제가 말한 게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 조금 네. 이상하긴 한데 네.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 전에도 남자분 배 나오는 남자분 약간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나왔던데.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술은 맥주는 중국에서 피주라고 해요. 그래서 맥주배, 맥주 그냥 배라고 맥주배. 불어요. 피주도라고 그러면 이분은 어느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아주 잘 사는 그런 인식 좀 있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도 뭐 키 한 180 정도 좀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셔요. 이런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키 크신 분은 별로 많이 좋아하죠. 제가 작으니까요. 여성으로 빨리 넘어가서 러시아 분들이 뭐 굉장히 미녀가 많다 이런 인식들이 많잖아요. 당장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이 많잖아요. 섞여 있으니까 다 혼혈아예요. 그래서 지금 진정 러시아 사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뭐 그런 소문이도 뭐 있어요. 뭐 뚱뚱해진다고 살찐다고.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많이 먹는 사람들만.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미인상 하면은 늘 똑같습니다. 보면은 보름달 같이 동그란 얼굴에 화장기 없는 지고지순한 실제로 그런가요? 그럼요. 얼굴이 좀 크고 넓고 이제 현성월 단장, 네, 대체로 미인이라고 전형적인, 예, 그리고 또 이설주 여사. 네, 네. 그런 여성들을 조선의 미인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수진 씨도 약간 그 스타일인데. 근데 한국에서의 미인은 굉장히 얼굴이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북한에서는 얼굴이 좀 커야 카메라나 TV 화면에 나올 때 많이 환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별명이 있어요. 100m 미인이다. 그게 뭐냐면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100m에서 안 보여. 근데 이제 100m에서도 얼굴이 좀 크면 환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쓰느냐? 군에서 뭐 행사를 할 때면 초상기호위나 초상기호위. 예, 초상기호위. 초상기호위라는 게 무슨 기여한 기를 호위하는 거. 사랑이 편지 이어달리기라든지 1호 행사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앞에 큰 김일성 깃발과 김정일 깃발을 이렇게 기수가 들고 뒤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그걸 받치는 그 여성들이 있는데 깃발 하나에 한 6명 내지 8명을 뽑는데 키는 일단 160 이상이 돼야 되고 얼굴이 크고 넓어야 돼요. 그게 미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현성월 단장 얼굴을 보면 조금 거북스럽다, 너무 옛날 크다. 사람이다, 그렇지. 근데 북한의 미인상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단장 아닙니까? 북한은 성형수술 같은 거 하나요? 쌍꺼풀이나 눈썹 리터치 정도? 뭐 이 정도지. 그렇게 눈썹 막 여기처럼 막 이렇게 당기고 뭐 잘 아시네요. 많이 그런 깎아요. 거는 안 하죠. 러시아에서는 많이 해요. 러시아 많이 돈 있는 깎아요? 사람 많이 해줘. 다 꽂혀주지. 못 알아볼 정도로.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그게 주로 작게 만들고 좀 날카롭게 만들고 깎는 거 중심이니까 북한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네. 성형이 인기가 네. 덜 있을 가능성이 있네. 중국에서도 전에는 얼굴 여자분도 좀 크기가 있어야 돼요. 시진핑 주석 부인 박리유라고 예, 그렇지. 거기도 그런 약간 어느 이런 얼굴이 좀 커요. 네, 맞아요. 100m 앞에서 보여야 아니, 되는 100m는 아니고 중국에서는 50m. 북스러워요. 이렇게 살도 없고 얼굴도 작고 그러면 북없어요. 보니까 북한에도 리설주 네. 여사의 패션이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젊은 여성들이 원피스나 밝은 색깔 옷을 굉장히 요즘에 즐겨 입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북에 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무채색의 그런 옷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의상들도 많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 부인 옷을 보면은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색이 많아요. 갈색이라든지 이게 전통적인 색깔이거든요.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이. 근데 이런 색깔들 옷이 사람을 상당히 유하게 보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디자인은 이미 서구화된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고 옷 색깔은 저걸 선택한 거는 외부에서 보는 북한의 그 지도자의 상은 항상 폭군 이미지가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드럽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면 저런 옷을 선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뭐 휴대폰이 이제 370만 대에서 400만 대까지 사실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거잖아요. 북에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저는 사용을 못 해봤고 2006년도, 5년도, 4년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 위주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뭐 소장이라든지 그 정도 구비되면 핸드폰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냐면
자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국제전화 같은 거는 전혀 안 되는 그런 휴대폰이었다가 8년도인가 9년도 그때 가서 한번 휴대폰이 국내에서도 안 되게 이제 다 해수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2012년도 되면서 다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냐면 국내에서 조금 괜찮다 하는 집들은 다 휴대폰, 집 전화나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고, 저도 이제요 며칠 전에도 북한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잘 문자를 받았어요? 와요. 네,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는 일반 문자? 네, 문자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뭐라고 이제 왔나요? 보여드리면, 네. 야, 부모가 잘해라 뭐 이런 거 네,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네, 그쪽에서 오는 문자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 뭐- 같으면 이거 국가보안법이에요. 아 그런가? 아니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상관없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오냐면 국경 쪽은 중국 쪽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 쪽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하고 자유롭게 휴대폰에 대해서 문자는 그냥 예, 편하게 문자가 오는 그냥 거네. 편하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월 30일 수요일에 왔는데 미안해요. 현재 검열 들어와서 전화 도청하여 긴 말 할 수 없어요. 하려면 새벽 시간 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 만날 수 있는지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와요. 이 문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그때 그 시간에 그쪽하고 저 핸드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남한에서 문자를 보낼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는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이 소통이 가능하다고 가능해요. 네, 근데 봐야 그렇게 되겠네요. 문자를 받으면 네. 뭐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단답으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제 문자도 가잖아요. 뭐 사진 보내줘요. 아,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고 그쪽이 갈 수가 가- 있다는 오고 거네. 갈 수가 있는 우리가 거예요. 보내지 예, 않아도. 예.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쓰는 거는 중국 중국 전화인 쪽 거예요. 전화기. 예. 중국 전화기지만 국경에 가깝기 때문에 신호가 중국 통하는 쪽 겁니다. 신호로. 예, 예. 그래서 그 전화로 다 네. 지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전화로 통하는 겁니다. 네. 사실상 중국 전화기 갖고 국경 근처에 가면 이런 돼, 식의 다 소통이 되는, 다 된다는 되는 얘기네, 거예요. 사실. 예.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 북한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면 기술적으로 또 연결 안 될 수 있는 게 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만 남한의 문화를 40년 앞서 있는 나라의 문화를 갑자기 받아들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 사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남한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성숙하게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랬을 때 우리 혼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저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핸드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남북 교류가 일어나면 북한에 가서 북한 핸드폰 쓰고 여기 가서 여기 핸드폰 쓰고 이러다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해서는 남한 핸드폰을 가서 로밍 가서 쓰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이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한 10년이면 10년. 제가 북한에 이제 대북 지원하러 들어갔을 때는 평양의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휴대폰을 걷어서 거기 사물함에 넣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풍계리도 그렇고 공연단 예술 공연단도 그렇고 사실 그대로 휴대폰, 다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다 했다는 들고 거죠? 가서 사진도 찍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진기도 다 일일이 검열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의 사회도 점진적으로 변화가 좀 더, 있는 거죠. 변화를 주고 자유롭게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요새 관광객이 들어가면 핸드폰을 이제 뺏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북한의 이렇게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에서는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고 그 기술들이 많이 전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북한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슈퍼에 가면 거의 다 중국산 생필품은 거의 다 중국산 물품 그 러시아 물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 자국산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식품의 경우에는 한 7, 80% 이미 자국화를 실현했고 공산품의 경우는 한 3, 40% 아직도 70%가 중국산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북한이 자력으로 그걸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사실 그런 것들은 자국 내에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잘 조율해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북한에 콩을 공급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콩의 주산지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산 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산 콩을 넣어달라는 거죠. 한국 콩, 국산 콩은 너무 비싼데요. 그랬더니 어쨌든 한국산이 제일 좋다고 하는 북한 사람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남과 북이 오랜 기간 동안 갈등과 반복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남북이 서로 합쳐야 된다라는 인식들은 북한 사람이건 남쪽 사람이건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영평 폭파 사고가 있었던 게 영천. 2002년도였던가요? 2003년도인가? 2003년도. 네. 그때 한창 도시에서 식품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었는데 그때까지 저도 북한에서는 도시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 정도의 수준으로는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뭘 봤냐? 신라면이나 고래밥이나 그런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면 청진까지 흘러 들어왔냐? 폭파 사고가 나서 아마 남한에서 구호물자로 문자가 보내졌나 나서. 봐요. 근데 그 신라면 한 봉지, 그 봉지라면 하나가 600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북한 돈으로 600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쌀을 몇 킬로 살 수가 있냐? 60원짜리 쌀을 10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라면을 끓여 먹느니 팔아서 쌀을 사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북한 사람들한테 남한의 물건에 대한 그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환상을 게 갖게 됐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이게 이제 남한의 신라면이래요.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1공장 뭐 충청북도 어디 뭐 생산자 이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김수진 써 있는 뭐 그대로 예. 보셨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같으면 라면 생산이면 뭐 평양 식료공장 이렇게면 끝이거든요. 근데 생산자의 이름과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고래밥을 뜯어봤더니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고래밥 봉투를 뜯으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긴 하겠는데 그 안에 뭐라고 씌워져 있냐면 고래가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물었습니다. 물고 가다가 누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터졌습니다. 막 그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게 남한이구나. 그때는 남한의 비디오를 본다고 했지만 어떤 걸 많이 봤냐? 실시간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드라마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한국의 신라면이 역사를 바꾼 거죠. 고추장이 역사를 바꿨고 신라면이 역사를 바꿨네. 저는 어찌 보면 그 수혜를 입은 탈북자거든요. 만약에 저희한테 2003년도에 한국의 제품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몰랐다면 굳이 뭐 우리가 그대로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세상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김준일 인사는 북한 사람이 딱 네. 북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네. 저렇게 다가가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줄 수 있으면 주고 네. 대신에 반대급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뭐 말로 약속하면 지키고. 네. 라면을 주는 대신에 일을 시키면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서로 의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북한 말로?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이렇게 모여 앉았는데 어떠세요? 모르는 얘기, 처음 들은 얘기들이 좀 있죠?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플로어에 지금 한 1000명 좀 계신데 거기도 대략 비슷한 생각이시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북어알, 북한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하는 걸 시작했는데 오늘 꽤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몽땅 다 털고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털면서 특별히 오늘 나와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수진 씨가 아주 뭐 저 어디 중앙방송 아나운서 같은 포스로 설명도 짧게 듣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시 또 이렇게 시간 계속 가져서 나와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첫 북어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끝나는 김에 마칠 때는 우리가 우리 모두 코리안 구호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예 한 번 더. 오늘 발탁됐어요. 긍지도 높게 우리 모두 코리안! 코리안! 아 좋았습니다.